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라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화요일이 또 시작이 됐고 마감을 했고 또 우리는 내일의 시장을 또 기다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늘 화요일을 책임져 드리는 남자 모셔왔네요.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이시니까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희입니다. 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요즘 자산시장의 대장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빨리 무너지는 그 시기가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것처럼 비트코인만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지금 뭐 나스닥도 고점에서 조정이 절대 안 오잖아요. 네. 이제 올라고 막 하는 척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대장들이 버텨주고 저희 같은 이렇게 좀 작은 시장은 잘 이제 불꽃 반등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꽃 반등을 저희 기다려주면서 그러면 내 계좌에도 불꽃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도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우리 전문가님이 이따 수익률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너무 좋습니다.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정말 매기세가 몰리는지를 척척 박사처럼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도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또 혜택이 있어야겠죠. 오늘도 3가지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드론과 자율주행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이제 머스크에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개인들이 좋아하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빠지는 장세였고 오늘 방산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방산도 빠졌고 바이오도 이게 내가 샀을 땐 고점 근데 또 손절했을 때 또 반등이 한번 세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또 항상 이슈가 있는 뭐 머스크 쪽으로 이슈가 있던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쪽 섹터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뉴스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오늘 선별 전략 짜드리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가 좋았잖아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해주세요. 스타가 어제 좋았잖아.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3% 오르면서 오랜만에 이제 됐다 했는데 딱 오늘 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 제가 딱 준비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살짝 이제 초봄까지는 살짝 올랐거든요. 장막판에. 그래서 일단은 겨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겨울이지만 초봄이 좀 올 수 있을 만한 게 여력이 보였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내 계좌에도 저희가 불꽃 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이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5분 저희가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만 같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제한적인 하락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제와 달리 좀 부침을 겪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3년 만에 신고가를 가는 등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 올랐던 데에 따른 그런 또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온 건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오늘은 다소 좀 아쉬웠다라는 그러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시장에 빠지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수익률표 보니까 진짜 대단하던데 어떻게 오늘 준비하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함께 하시는 채널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해주실 거예요? 워낙에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장 중에 네. 뭐 머스크 같은 사실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던 종목들을 좀 오늘부터는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 시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부터 보시면 주봉으로 봤었을 때에는 일봉에서는 지금 추세 저항에 맞아 있는 상태인데 주봉에서는 딱 걸려 있는 자리에 걸려 있는 자리고 오늘 뭐 한국 증시가 밀렸던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한테 추가 관세를 10% 정도 더 때린다. 그다음에 친구였던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쪽에다가도 관세를 뭐 20%, 25%였나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한국도 그런 관세에 대해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일론 머스크의 그 저희 국내 증시에서 지수를 이끌던 방산이 오늘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는 0.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0.5%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좀 그렇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수급은 낙폭과대였던 종목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닥도 어저께 3% 오른 게 11월 이때 한번 올랐었는데 이때 이후에는 밑에서 그래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일단 나스닥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저는 요즘에 디커플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또 상승으로 충분히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진짜 뭐 별다른 일만 없다고 하면요. 그러면 상승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할 수 있다. 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네. 좀 빨간불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좀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오늘 대표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오늘만 저희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저희가 장중에 이거는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당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방송에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무려 3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왜 이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수익률표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1승, 이 종목 오늘 7%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은 당일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종목 11월 22일에 들어가셔서 청산가 4,440원 13.85%로 빨간불 켜주셨고요. TYM 오늘 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3%권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4,100원대 들어가셔서 이제 1차, 2차 목표가 나눠주셨네요. 결국에는 33%의 정말 뜨거운 그런 빨간불을 오늘 챙겨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약보합권 마감 12%의 빨간불, S&T에너지 같은 경우도 19%, 전진건설로봇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 종가 형성했습니다. 20%의 빨간불, 엑스게이트도 6%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21%, 파이버프로, 카페24, 산일전기, BHI까지 와 지금의 사실 이 종목들 보면 주식 좀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사고팔고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몰리는데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를 잘 골라야 되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후발주자가 어떤 건지를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우리 정말 우리 또 김동희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각 잡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챙겨드리겠다. 그 뜻은 우리가 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사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의 선물 3가지와 또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
실행하시면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방송 시간 고작 40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재건 관련주 많이 건드리셨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오늘도 이 재건 관련주에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그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농슬라라고 해가지고 맞아. TYM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결국 오늘 또 청산을 해주셨습니다. 33%인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진짜 대단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TYM 같은 경우도 사실 스토리죠. 결국에 스토리로 네. 접근을 한 건데 이게 왜 스토리였냐면 여기서 빌빌 기고 있을 때 이때는 TYM이 아무런 연관 관계가 재건이랑은 없었어요. 재건이랑 있었어 봤자 뭐 SG나 SY 스틸텍, 뭐 거푸집이나 뭐 아스팔트 이런 것들 위주로 있었지 TYM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눌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인이 와가지고 재건 쪽으로 협력을 해달라는 부분을 받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TYM을 옛날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신용 비율이 여기서는 0%에서 1%대 그리고 1%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신용 비율이 낮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농슬라 해가지고 엄청 유명했었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 가격대보다 훨씬 높아요. 높은 가격대에서 신용 비율이 7%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때도 잘 움직였는데 그러면 신용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농슬라 걸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지금 정도에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딱 매도한 게 거의 딱 여기 최근에 상한가를 갈 뻔했던 날 그날 딱 돌파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또 익절도 여기서 잘 했거든요. 그래서 딱 33% 정도 수익을 챙겨드렸고 뭐 최고가로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온 게 아니고 매도 타점을 제가 딱 찝어드리는 중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때 일단은 스토리가 발생을 했죠. 스토리가 발생을 했으면 이게 연속성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연속성을 갈 수 있는 신용도 줄어들었고 재건도 앞으로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 박스권에서만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처음에 4,200원에 들어갔었을 때 꽤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3,980원에 처음에 3% 여기서 2% 비중을 추가시켜 드리면서 평단이 4,112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112원이 되면서 몇 거래 안 되는 바로 다음 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절반 정도 팔고 절반 정도 판 다음에 다시 좀 기다렸다가 이거는 충분히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대동이 대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 여기서 안 팔았어요. 여기서 안 팔았는데 대동이 대장이 되면서 농기계 쪽으로 이슈가 붙다 보니까 원래 TYM이 상한가를 갔는데 대동도 따라 올라오네. 대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2의 캐터필러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한테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동이. 대동 같은 경우가 어쨌든 대동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기계 쪽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혹시 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한데 어쨌든 기업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동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다음에 재건해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대동이 오늘 대장이 되면서 TYM을 진짜 최고점에다 매도를 했어. 오늘 시초가에 딱 여기 돌파할 때 매도를 했거든요. 돌파할 때 매도를 하면서 33% 정도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딱 여기 돌파할 때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돌파할 때가 최고점인데 여기 딱 넘길 때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번 이제 뭐 종목 보시면 이제 또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7일 내일이죠. 내일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사실 여기서부터 왜냐면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그럼 이것도 항상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다 안 가져왔어요. 다 안 가져왔는데 보시면 역사적인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고 완전 상승 추세에서밖에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12월 달에 일정을 앞두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주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줄 때 이 기간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쨌든
14%에서 12% 정도 수익률을 제가 챙겨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도 사실 화성밸브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좀 아쉬운 게 매도를 했는데 한 3, 4% 정도 더 올랐어요. 더 올랐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일정이 있기 전에 한번 내려오는 자리가 있는데 일단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간 거는 내일 뭐 좋은 쪽으로 발표가 나면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따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붙지는 않고 왜냐면 시추가 성공을 하면 여기 고점까지도 한번 가는 건데 일단은 그 전까지 다시 한번 충분히 눌릴 자리가 있거든요. 눌릴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대장은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래서 추세에 맞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재진입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것도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거죠. 일단은 오늘까지 안 무너졌네. 그럼 내일 결과를 보고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럼 시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확정되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조정이 오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재공략을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기술적 지표나 뭐 쌍바닥 같은 거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기술적 지표나 아니면 역헤드 숄더를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지금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역헤드 숄더에서 올라가고 있었고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이런 종목들도 역헤드 숄더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최근에 공략했던 이건 당일날 공략을 한 종목이거든요. 네.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매도를 하고 눈에 보이는 종목이 뭐냐? 조선과 LNG 관련 쪽이 눈에 보였는데 조선 쪽에서 그래도 시세가 가장 여기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전화를 한국에 했죠. 네. 트럼프가 전화를 한국에 하면서 상한가를 갈 뻔했어요. 근데 이때 같이 올라간 게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그러면서 어쨌든 조선 쪽으로 이슈가 붙었죠. 그럼 스토리가 벌써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 근데 저기 상한가를 간 자리가 나중에 뭐 제가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드릴 건데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연속성을 보여주다가 이게 분봉이 있어요. 분봉에서 제가 이날 시초가에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겠다 하고 가격대가 3,900원대, 3,950원. 제가 드렸던 자리가 3,900원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체결이 딱 됐어요. 체결이 딱 되고 나서 분봉상 얼마 시간 안 걸려서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챙겼고 챙긴 이유는 LS증권이라고 있어요. LS증권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침 한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일생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트럼프 관련해서의 이제 우리나라와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좀 강조했다. 게다가 지금 LNG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중국의 조선업 관세 폭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승은 한번 우리가 치고 빠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시세를 봤었을 때는 더욱더 추가의 상승이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LS증권 뭐라고요, 대표님? 네, 그래서 LS증권이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자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매수 상위에 그다음에 매도 상위 네. 여기 2등에 이렇게 LS증권이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통 증권사 차트 보면은 여기에 거라고 써 있는 네모칸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거래원이라는 건데 거래원에 LS증권이 찍히면 일단은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플러스 그런가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26% 사이를 올려요. 근데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이렇게 무너진 거 나오죠. 바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승이 뭐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보통 LS증권이 들어오면 만약에 18% 올려. 그럼 종가 마감이 뭐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경험보다는 진짜 확신이 원래는 이베스트 증권이었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LS 증권으로 바뀐 건데 이거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뭐 팍스 통신망 같은 데 있으면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랑 하면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거래원에 LS 증권이 있으면 적당히 먹고 어느 정도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승 같은 경우도 당일날 진짜 여기에 진입해가지고 잘 팔았고
차트도 충분히 이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수익 리뷰하는 것들이 충분히 제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거 제가 공략하려고 하면 네.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은 걸렸어요. 시간은 걸렸는데 제가 원전주를 공략을 해서 딱 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일진파워 오늘. 너무 안 가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한 4%대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는 그 전에 우진엔텍은 2번 정도 수익을 들이면서 한 45% 수익을 들였고 근데 우진엔텍도 잘 팔았죠. 팔고 나서 꽤나 많이 내려왔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5%대, 뭐 7%대 수익을 들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들였던 게 BHI죠. BHI 같은 경우도 수익률을 단기간 내에 20% 정도 수익을 들이고 심지어 BHI가 너무 잘 갔어요. 근데 제가 눌렸을 때 잡은 게 일진파워인데 BHI를 다시 잡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진파워를 잡아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S&T 에너지가 원자력 관련주로 제가 여기서 원전 관련 이슈를 있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이 기업의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S&T라는 기업 자체가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을 보면 차트가 정말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이 움직여요. 하지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제가 S&T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갈 때마다 S&T 다이내믹스를 보시라. S&T 그룹은 자기들 타이밍에 맞춰서 결국엔 올린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많고 앞으로 원전은 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시면 나중에 알아서 수익률을 챙겨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잘 그리면서 다른 원전주들 지금 BHI나 뭐 G2파워 말고는 사실 G2파워도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런 원전주들에 비해서 제가 스토리를 잘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박스권 기다려라. 이거 지금 추세 좋고 S&T 에너지는 S&T 다이내믹스처럼 충분히 언제든지 자기들 타이밍에 맞춰서 신고가를 간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를 가면서 매도를 잘 하면서 어쨌든 20%의 수익률. 사실 연평균 저축했었을 때 수익률이 뭐 기대 수익률이 뭐 3%대에서 2%대라고 예상을 하면 저축보다는 지금 한 몇 개월 기다려서 20% 수익률을 챙긴 거면 굉장히 잘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전 쪽에서도 어쨌든 일진파워 최근에 사실 일진파워도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매매하려고 지금 정리를 해준 상태고 원전 쪽은 거의 뭐 90% 승률로 이겼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근데 S&T 에너지 쪽이 수주 잔고도 많고 트럼프랑 좀 엮여 있어요. 트럼프랑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수익 리뷰한 종목들은 진짜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고 제가 스토리를 써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뭐 통신망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뭐 이러이러한 자리가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스토리를 기반한 사실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이거는 올라가겠구나 하는 시장의 주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록 오늘 잠깐 손실이 좀 난다고 해도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또 다시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의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해드리고 있죠. 자, 1승도 얘기해 주셨고 뭐 S&T 에너지도 얘기해 주셨고 TYM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또 이제 실매매 꿀팁 배웠죠. LS 증권 관련해서. 자, 그건 어떤 건지 지금 잠깐 들어서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건 정말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투자 접근을 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돈을 벌기 위함으로써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실까요? 자, 그래서 더욱더 자세한 그런 또 전략과 투자의 인사이트는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매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꿀팁, 주식 잘한다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 공략도 잘하고요. 이러한 실매매 꿀팁도 역시나 잘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또 최고의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분들 우리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공략주 워낙에 또 압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차트 하나씩 다 펼쳐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진입 포인트를 잘 잡았고 얼마나 청산 가격을 잘 주셨는지를요. 그러다 보니 한 종목당 다 두 자릿수대 빨간불을 켜드렸죠. 자, 이런 분이 하나 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장 중에 이런 종목이 나온다. 이러한 종목 내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오늘 입장 시에 종목 하나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목만 드리느냐? 아니죠. 종목만 알면 다 부자 되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이러한 진입 포인트라든지 청산 포인트까지 함께 저희가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25분 남았네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게다가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도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나나 차차님, 그리고 천만 벌어보세님, 꿀벌님, 양정민님, 하트님 이렇게 또 5분 오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게다가 좋은 종목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5분 추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경품 이벤트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워낙에 이제 스토리를 기반한 왜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납득이 가능하게끔 설명해 주시고 있는 우리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쪽으로 드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드론 관련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자, 내일 당장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눈여겨봐야 되고 네. 개장 전부터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산주의 흐름은 약세인데 드론 관련주의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 이게 네. 머스크가 한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우리 시장이 참으로 이걸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안 좋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스크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을 대놓고 비난하더라고요. 네. 이게 완전 구시대 유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전투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대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오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게 그런 하락을 보이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미래 시대에서는 이제 드론이 압도적으로 갈 것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드론 관련주는 오르고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워낙에 또 이 섹터를 잘 알고 계시기도 하시고 단기적으로 방산주가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드론이라든지 무기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네. 두 가지의 섹터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오늘 들고 온 건 드론이고 방산 쪽은 많이 빠진 자리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어쨌든 뭐 머스크가 안 좋은 말을 했기도 하고 종전도 네, 추진하고 그다음에 있죠. 또 네. 종전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면서 들은 건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좀 폴란드 쪽에서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한꺼번에 어저께 포함 오늘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자리기는 한데 바이오처럼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오른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대형주들이 흐름이 안 좋고 워낙 중소형들 위주에서 트레이딩만 많이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도 했다가 나와요. 근데 오늘 통신망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세 종목을 다 종목명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내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 보시면은 그래서 머스크가 미래의 전쟁은 드론과의 전쟁.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앵커님 생각을 해도 미래에는 드론으로 전쟁이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 하마스 주요 인물을 잡을 때도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그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 돌아가신 분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드론한테 막 던지더라고요. 이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그래서 드론이 마지막에 위치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드론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중국에서도 드론을 키우려고 하고 미국하고 중국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미국하고 중국의 어쨌든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드론 제품을 안 쓰겠다. 근데 중국 쪽이 드론 쪽을 또 굉장히 잘하는데 어쨌든 안 쓴다라고 했었을 때 한국이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드론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코콤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주로 일단 들고 왔는데 이때도 꽤나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제이시안 시스템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 40분쯤에 팍스통신망에다가 제가 시가 베팅 테마는 드론 쪽이다 라고 하면서 히든 종목도 종목명을 알려드렸어요. 히든 종목 종목명을 알려드렸는데 벌써 드론 쪽으로 그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만 담아 놓으셨다고 해도 제이시험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연속성이 있을만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해서 일단 방산주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데에 따른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근차근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관련해서 이제 미래의 또 무기로서도 볼 수 네. 있고 중국 관련한 이슈도 있고 워낙에 지금 좋은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당장 시가에 이 종목은 난 들어갈 거야 하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대표님 너무 궁금해요. 이거 드론 관련주 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빨간불을 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달 반 만에 다시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조금 신규 주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요즘에 뭐 장 중간에 보면은 오늘도 사실 어저께가 코스닥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신규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신규 주가 움직이다 보면 진짜 매매할 것도 없고 힘든데 뭐 그런 시장에서 어떡하겠어요. 이제 저희도 신규주 같은 거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제가 뭐 28%에 찍기는 했지만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엔 시간 외에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상한가 마감을 한 중이고 이 종목이 왜 더 갈 수 있냐? 일단 드론 연간 생산 능력이 23년도에서 25년까지 500% 증가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산량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핵심 부품도 내재화를 하면서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다른 데한테서 받아와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술력으로 내재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딱 드론 이슈 하자마자 얘가 시세가 강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뭐 매수가는 일단 상한가를 갈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를 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시초가에 바로 뭐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초가 대응, 그다음에 목표가는 시가 대비해서 보통 시초가에 들어갔었을 때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바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가서 뭐 6% 정도 뜬다 그러면은 뭐 절반 정도 매도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드론 관련주다 보니까 앞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정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촬영, 정찰, 그다음에 뭐 방산, 그다음에 뭐 스포츠 엔터 이런 쪽으로 워낙 많이 쓰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이죠. 국방. 일단 머스크 쪽으로 묻었고 요즘에 루닛이나 셀바스 AI도 올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머스크가 의료 AI 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모멘텀을 받고 오늘도 셀바스 AI가 굉장히 강했고 루닛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또 잘 움직여줬거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지금 머스크 쪽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3년도 생산량이 10만 대입니다. 10만 대. 그리고 24년도에는 15만 대. 이거는 팩트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고 내년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23년도 대비해서 약 500%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관련주 중에서 딱 시장에서 픽이 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SY 스틸텍도 처음에 올라올 때 재건 관련주로 수익을 드렸을 때 SY 스틸텍 연속성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SG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 분석 진짜 많이 해드리면서 SG도 수익률을 잘 드렸거든요. 그리고 SG가 지금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연간 생산 능력이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가장 또 베스트로 볼 만한 게 이런 거죠. 국내 유일 글로벌 경쟁력 보유 드론 기업입니다. 진출 국가를 보시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헝가리, 태국, 몽골 이런 데에 지금 드론이 진출해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도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해외 매출 비중이 약 3.6배 증가를 했어요. 3.6배 증가를 했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출액이 증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올라온 거고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봤었을 때 조금 설득이 당한다라고 한 종목들은
그래도 꽤나 세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제가 1시 42분에 통신망에다가 이 종목명하고 다 알려드렸어요. 다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완전 히든 종목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히든 종목은 실제로 그 종목을 사셔가지고 오늘도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내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을 할 건 없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6,000원이었나? 14,000원이거든요. 공모가가 16,000원에서 14,000원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자리고 뭐 물량 같은 경우도 나오려고 하면 이때가 지금 11월 1일이에요. 그럼 12월 1일에 처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까지는 안전하죠. 이번 주까지는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일도 없고 그리고 공모가는 16,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모가까지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기 때문에 뭐 보호예수가 풀렸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드론 쪽으로 오늘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드론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오르나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연속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시가 베팅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방 예산 삭감 우려감에 따라서 오늘 방산주는 사실 오늘 많이 쉬어갔지만 그래도 드론 관련주 뭐 제이션 시스템도 오늘 상가 같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한 이 종목이고 최근에 해외 매출 쪽으로도 사실 나쁘지 않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뭐 교육용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의 전문 제조업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오늘 한 25%의 빨간불이 켜 놓기는 했습니다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공략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두 눈 부릅뜨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매수가 일단 목표가 손절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장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워낙에 스토리텔링 왜 이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만 듣고 우리가 실매매하기에는 약간은 우리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시잖아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내일 들어간다 할지언정 명확히 저희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시가 베팅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이 채널에 입장하셔서 더 이제 다양한 그런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게다가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분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드린 분이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 짜드리고 있는 분이 선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시면 못 받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는 단기 수익 쪽으로 또 자율주행 쪽 가지고 왔네요. 오늘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의 이제 테마에 관심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실 규제 완화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관심도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종목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일까요? 뭐 어디 쪽을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머스크의 목표는 차에서 움직이면서 게임도 하고 뭐 그냥 운전은 차가 하고 사람은 안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게 26년도를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를 봤었을 때 연속성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 제정 그리고 교통부 장관이 어쨌든 머스크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쪽이라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피런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피런티어는 사실 테슬라 실수해주거든요. 테슬라한테 카메라를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스윙하기에 너무 좋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모아가기 좋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지금 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CES를 앞두고 내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잖아요. 앞두고 충분히 더 연속성을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대감이고 작년, 재작년은 AI와 로봇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는 뭐 AI 여전히 지금 또 잘 가죠. CES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CES를 앞두고 또 결국에는 AI 쪽이 움직이고 이번에는 또 자율주행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연관이 되어 있진 않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했었을 시에 다른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이 라이다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라이다 기술을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채택을 했을 시에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라 시세가 진짜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정도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매수가 같은 경우 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오늘부터 딱 이제 통신망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한테 방송 가기 전에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알려드리고 갔는데 얘도 종가 마감이 3% 마감이에요. 3% 플러스. 벌써 한 6% 정도 올랐어요. 7% 정도, 아까 한 8%, 7% 정도 오르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에 오셔서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사실 차트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여기 앞에 매물대를,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면 여기 질질질 세다가 조금 빠지는 거 아시죠? 빠지다가 하락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초가를 높이 띄우면서 거래량은 상승할 때 다 띄웠어요. 근데 시초가에 딱 띄우면서 앞에 매물대를 한번 싹 걷었어요. 완전하게 시체를 한번 먹어준 거거든요. 먹어주고 나서 갈랑말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윙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했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추가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단하네요. 이 종목은 CS2025에서 네. 지금 혁신상에 선정이 네, 됐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짱짱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시가 베팅도 그렇고 오늘 단기 스윙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공모주, 신규 상장주 맞습니다. 위주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요새 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사실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하잖아요. 더본 코리아 빼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약간 적은 자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의 이제 타겟팅 키워드가 신규 상장주 내에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을 좀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그리고 현 시장에서 단기 스윙급으로 지금 신규 상장했고 2025 CES 이제 혁신상에 선정된 실력 있고 기술력도 있고 약간 디자인도 뭐 우수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만한 또 위치와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입 네.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익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러한 또 투자의 포인트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수익률표 보고 갈까요? 이렇게 다 저희가 얘기해 드렸던 종목의 수익이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어려운 종목들 많이 안 해요. 근데 어렵지 않은 종목들이 진입 포인트 더 잡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게다가 수익이 좀 나고 있으면 어디서 청산해야 되는지가 더욱더 문제입니다. 가장 발빠르게 청산할 수 있고 가장 만족스러운 청산 가격까지 저희가 제시해 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벌써 두 가지의 생방송에 선물 드렸고요. 더불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단기 공략주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요. 튜얼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대표님 네. 오늘의 봄 종목 우리의 또 시그니처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LNG 선이면서 조선 관련주죠. 네. LNG 선이면서 조선 관련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워낙 차트가 너무 이뻐요. 제가 저 초록색 선을 그려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내 조선 3사 모두에 기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요즘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미중 갈등의 수혜, 그다음에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참 막판에 뉴스가 뭐 떴어요. 뭐 떴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를 오늘 통신망에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나서 바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20% 정도 수익을 바로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어쨌든 지금 매집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보통 LNG선, 그다음에 조선 쪽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역사적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만약에 한번 올라가면 진짜 잘 올라가거든요. 태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갇혀 있다가 엄청 올라갔고 보통 이렇게 갇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고점하고 중간 고점을 있는 자리를 그려봤더니 저항을 맞는 자리예요. 다 저항을 맞는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트럼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갭을 띄워서 이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저항을 시원하게 뚫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 받아주고 나서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와중이라서 제가 플러스 아까 2% 정도 됐었을 때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무르익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공유를 드렸는데 오늘 24%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24%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다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게 앞에 매물대를 먹어준 건지 아닌지를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지금 파동이 1파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2파가 나올 차례인데 2파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돌았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 쪽이 요즘 신고가인 부분 애들도 많고 그리고 기자재 쪽 워낙 흐름이 좋잖아요.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미국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게 사실 실적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것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MRO 부분이 보통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더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LNG 이슈가 요즘 많은데 LNG 이슈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LNG 선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NG에 대한 뭐 러시아가 LNG를 뭐 수출을 중단하겠다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오늘 수출한다라는 이슈로 24%까지 간 건데 그런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수익률 저 앞에서 다 얘기해드린 거는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이게 3% 지나면 익절한 다음에 자율 대응으로 익절을 시켜드린 게 아니고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드린 수익률입니다. 매도 타점에서 정확하게 나온 수익률이고 보통은 뭐 5% 이상 올라가면 자율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수익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수익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네요. 지금 요새 조선주가 슈퍼사이클도 도래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업계에 좀 협력을 좀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에도 볕이 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2일부터죠. 3거래일 연속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 3사 모두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다. LNG 선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 어떤 종목인지 조선 기자재 내에서 지금 이 종목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전문가님은 좋은 종목 사고 팔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자 힌트 이렇게 드린다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함께 하신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오늘의 봄 종목에 관련해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